최근에 공개된 손석희와 김웅 기자의 대화 녹취 파일. 직접 들어보니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손석희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녹취록 파일, 처음에 언론사에 먼저 전달됐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엄청난 특종인데 왜 보도를 이만했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지상파 방송사였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도 지상파 방송국이나 큰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하면 조금 더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그쪽으로 제보를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보도를 이만해주니까 결국 인터넷 방송국에까지 파일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지상파 방송사들이 민주노총 노조에 장악된 언론사들인데 혹시 민주노총 노조가 힘을 합쳐서 손석희 보호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파일을 직접 들려드릴 텐데 이걸 들어보면 사실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특종을 먼저 입수하고서도 보도를 안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사로서 직무유기입니다. 특종 중의 특종입니다. 손석희 사건이 여러 번 방송되면서 이제는 날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의 주차장이 아니고 공터입니다. 밤 10시쯤에 손석희 대표가 JTBC 법인 소유의 제네시스 EQ900 잘내는을 몰고서 접촉 사고가 났다는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손석희 대표가 뺑소니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까지가 지금 취재된 팩트입니다. 그런데 뺑소니 논란이 있습니다. 왜 손석희가 회사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의 현금 150만 원, 적은 돈도 예님을 송금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선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년 4개월 넘게 시간이 흐른 뒤엔 2018년 8월 28일에 김웅 기자가 손석희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김웅 기자는 손석희 대표한테 되게 편안하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왜 과천교회 공터에 갔냐? 혹시 화장실이 급했냐?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석희 대표는 그 대답에서 화장실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손석희, 내가 왜 거기 세웠는지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 김웅.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혹시 손석희, 화장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노멀한 일이에요. 기사를 이만 쓰겠다고 약속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해요. 이만이 지금 각종 찌라시에서는 손석희가 급동이거나 급보 중이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어디 가다가 세울 때는 이만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본인도 직접 자기 입으로 화장실 문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급동이나 급보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가 오히려 노멀한 건데 손석희 대표는 노멀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네가 기사를 이만 쓰겠다고 이야기하면 말해주겠다. 이만이. 노멀한 일이면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바로 해명이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멀한 일이면 그냥 말하면 되지 왜 기자를 상대로 기사를 쓸 거냐 말 거냐 왜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손석희는 150만 원을 준 일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손석희 150만 원을 줬다는 게 이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김은 그럴 수가 있죠. 사실 손석희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기사를 이만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제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녹취록을 들어보면 손석희 사장 본인도 15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 무슨 약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일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나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손석희는 오히려 그러면서 접촉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협박범이라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손석희, 그놈들은 제가 보기엔 협박죄로 잡아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놈들이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한 가지예요. 김응,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석희, 지들도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게 약점이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또 다른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피해자분들 인터뷰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손석희 사장을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이 녹취에서도 드러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따라가서 손석희 사장을 다시 잡아가지고 이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게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도망간 사람이 문제인 건데 그거를 따라와서 돈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협박범으로 문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자기가 가해자고 견인 차량 기사분들이 피해자인데 접촉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보고 협박을 했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8년 9월 8일에 김은 기자는 손석희에게 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손석희 사장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합니다. 김은 기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 접촉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손석희 사장이 뭔가 심경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게 JTBC 회사에 대해서 이놈의 회사라고 합니다. 손석희, 이놈의 회사가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내가 말을 잘 못 꺼내고 있기는 하죠. 내가 이런 그 별놈들에게 다시 달리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더 커요. 들어보니까 손석희라는 사람, 회사 쪽에서 더 하자고 할 텐데. 본인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놈의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왕자병인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들어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손석희 사장과 김은 기자와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 12월 9일에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됩니다.
보통 충돌이 아닌 게이들이 문자로 일단 크게 다툽니다. 여기서 손석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석희, 학고방 같은 가족회사의 바지사장더러 뭘 더 어떻게 하길 원하나. 여기서 학고방 같은 가족회사. 이게 바로 홍석현의 아들 홍정도가 대표로 이는 JTBC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웃긴 게 손석희 아나운서 이 아니었나. 학고방 같은 온어를 사용하다니. 이게 판잣집이라는 뜻인데 이런 온어를 너무 거침없이 사용했다는 것도 놀랍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JTBC를 판잣집 같은 회사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홍정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정도 대표가 77년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년 전인 2015년에 중앙일보와 JTBC의 사장이 됩니다. 로열패 밀리니까 30대 때 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한참 어린 친구가 자기보다 윗자리인 사장을 왔으니까. 그러니 이놈의 회사라고 했던 손석희가 학고방 같은 갓고 회사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손석희가 회사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데 홍정도나 그 아버지 홍석현 회장은 이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뭔가 그래도 보호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까지 공개된 마당에서 더 이상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